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그 산소의 분압에 따라서 인체 수명이 결정지어집니다. 자, 오늘 법문은 수행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법문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향해 던지는 법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또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다 하더라도 아직 우울증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직 인간의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호르몬제나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호흡할 수 하도록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 순간순간 겨우 고통에서 면하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던 중에 최근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OECD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부끄럽게도. 연속 1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시간 약 2명 가까이가 매 시간 2명씩 자살합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고 우리가 접하지 않지만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증으로 또는 각종 이유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라 무척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은 그 자살률을 좀 낮춰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울증에 대한 집중, 과학적 분석으로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아마 우울증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자살률을 낮추는 데도 아마 획기적인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2018년도에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 연구원들이 하나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저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고도가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익히 벌써 10수년 전에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산소
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하여 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건 4,500, 5,000, 6,000 고지에 사는 분들이 한 번씩 찾아드는 외국 관광객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 험준한 산을 오르내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빈몸으로 올라가기도 숨겨운데, 숨찬데 어째서 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낮은 산소 포화도 속에서 살도록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체격이 적습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일수록 피가 적혈기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포도가 낮은 곳에서 인체가 살아가려면 적혈구 수를 많이 만들어야만 삽니다. 적혈구라는 것은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을 해주려면 운반책이 많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고 피가 뻑뻑합니다. 하여 세포들이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덩치가 체격이 야소하고 적혈구 수가 많고 생명이 짧습니다. 세포의 수명이.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은 산소 포화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짐을 지고 올라간다고 해서 맨몸으로 갈 때는 가는 것조차도 힘겨운데 짐 지고 가는 사람이 체력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잘못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같은 본문을 벌써 오래전에 했었는데 나의 본문을 저 하버드대 20여 명의 연구인들이 발표를 합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시달린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산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거의 100%가 산소 부족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내용의 골자를 보시면, 저 나오죠.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저널지에 기재되는 겁니다. 2018년 3월 3일 4일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낮은 산소 농도와 관계된다. 제 본문하고 일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자살률은 고도가 높지 않는데 왜 자살률은 OECD의 1위일까? 영광스럽게도, 창피하게도. 그렇게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자살률을 최고일까? 고도도 높지 않은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원인을 못 잡으니까 자살률을 방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드림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머리에서 뇌에서 분비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우리가 세로토닌 호르몬을 먹어보면 또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도파민 막 이런 그 행복 호르몬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의식이 마음이 포근해짐을 느낍니다. 세로토닌 양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하면 심한 우울증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이유는 뇌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에 세로토닌 분비를 하는 그 기관이 심한 압박을 받으면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가 압박을 받는 이유는 혈액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쪽으로. 그렇다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혈액이 머리 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호흡을 다루는 수음내라는 곳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수음내, 연수, 그 과학자들 용어로는 연수라고 합니다. 이 연수가 하는 기능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또는 산소의 양을 감지해서 이것을 심장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심장을 조절하고 호흡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연수입니다. 연수는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또는 산소의 함유량을 감지해가지고 그 센서를 받아들여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장한테 통보를 해서 심장으로 하여금 산소를 보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연수고 심장이고 호흡신경인데, 그러니까 연수는 심장과 뛸래야 뛸 수 없고 호흡신경과 뛸래야 뛸 수 없는 하나의 매체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자들은 다른 뇌가 다 죽고 연수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심장을 박독하고 있는 이상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수가 상실되어 있고 다른 기능이 살아있어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판단 내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연수의 기능입니다. 다른 뇌가 다 죽어도, 기억이 다 죽어 없어도 연수만 살아있으면 아직 뇌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수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 호흡과 심장입니다. 그 기능 중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한테 지시를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체는 부족함을, 인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기에 한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수행을 통해서 느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과학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해온 수행을 토대로 체험했고 이걸 깨달음으로 깨달아낸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연수는 심장에게 산소를 빨리 보내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의 몸 중에서 머리는 약 전체 체중의 세포수의 1.4%밖에 해당되지 않는 머리이지만 산소는 약 24%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소가 부족하면 곧바로 심장한테 연락을 해서 심장이
피를 더 보내는데, 산소를 더 보내라고 연락을 하는데, 메시지를 주는데, 이 심장은 말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만 싹 골라가지고 올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인체의 시스템의 그 정밀함이 여기서 이제 판단됩니다. 산소를 보내라고 했는데 산소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피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보내라고 연락을 받았으니까 피를 보냅니다. 피를 보내줬는데도 머리에서는 아직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더 보내라고 또 연락을,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심장은 더 박동을 강하게 띱니다. 그렇게 강하게 떼도 얘는 산소 부족하다고 또 메시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뇌에서는 압력을 받습니다. 혈관이. 그래서 뇌 전체가 평창이 됩니다. 이렇게 평창이 되면 호르몬 분비 기관인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곳에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고갈됩니다. 이렇게 고갈되고, 또한 멜라토닌, 이것도 행복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분비 기능도, 멜라토닌이 어디서 나옵니까? 송가체에서 나오죠. 제3의 눈. 이 송가체에서도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인체가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들이 점점 분비 기능이 상실하다 보니 인체는 걷잡을 수 없이 우울증으로 치닫습니다. 심지어 이제 더 이것이 심화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산소가 계속 부족증이 걸리니까 인체는 두려움에 치닫습니다. 답답함에 치닫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원인을 모른 채 이겨낼 수 없어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죽지 않고 살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와서 이 수행을 통해서 저한테 벌어졌던 그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아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 속에, 혈액 속에 산소의 분압이 낮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본문을 들을 때 산소 분압에 대한 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산소 분압해 볼까요? 산소 분압. 피 속에 산소 포화도하고 분압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자들이 쓰는 산소 포화도, 손끝머리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피의 색깔을 감지해서 나타나는 산소 포화도하고 피 속에 들어있는 분압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음중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산소 포화도보다 산소 분압을 봅니다. 아주 비중 있게. 그래서 보세요. 산소 분압 한번 찾아서 보여주기로 하고, 산소의 분압을 먼저 아셔야 우울증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의 분압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 속에는 산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질소도 들어있고 기타 다른 기체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순수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은 얼마이냐 하고 묻는 것이 산소 분압입니다. 자, 이거 계산이 잘 안 됐으면 우리 대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가 약 21%인데 산소가 21%라 그러면 여러분은 알아듣겠지만 그럼 대기 중에 산소의 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계산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대기 중에 21%에 약 21%의 산소가 들어있다는 정도는 아는데 분압은 얼마냐 하고 물으면 그거 답할 사람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학자들, 전문 학자들 외에는 그래서 산소 분압하는 산출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압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760의 압력, 760mm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이 대기압권 속에, 공기 속에 산소의 분압은 얼마냐, 순수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압력은 얼마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산출의 방법은 어찌 됩니까? 760 곱하기 요 중에 약 20.98%가 산소니까 곱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60 곱하기 0.2098 해버리면 약 160 가까이가 나옵니다. 150 얼마 나올 거예요? 저기, 나오죠? 저건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공기 중에 760의 압력 속에, 수온주의 그 압력 속에 산소의 분압은 약 160 정도가 산소의 분압입니다.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것이 우리는 호흡을, 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코를 통해서 호흡에 들어가는데 이 호흡에 들어가서 폐를 거쳐서 심장이 흘러 들어갔을 때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분압은 얼마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게. 다시 말해. 대기 중에는 약 760mm Hg 속에 약 160의 산소 분압이 들어있었는데 그 산소의 분압을 코를 통해서 폐로 가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산소의 분압은 얼마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파도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산소의 분압에 따라서 인체의 수명이 결정지어집니다. 볼까요? 봅시다. 10대 있을 때 산소의 분압은 약 95에서 103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나온 통계입니다. 자, 저 103 중에 아까 대기 중 760 중에 산소 분압이 내가 얼마라고 했어요? 약 1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60 중에 산소 분압이 들어갔는데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분압을 체크를 해보니 103으로 줄어들었다. 약 60이 가까이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나머지가 피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103이. 근데 10대 때는 103이 올라가지만 20대, 30대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분압이 어찌 됩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자, 주목하실 거. 저 분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고산지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먹을수록 너는 760 중에 산소 분압이 낮은 것만 마셔라 하고 지금 우주가 인간한테 너는 나이를 먹은 만큼 산소 분압이 떨어진 걸 마셔라 하고 산소 분압이 낮은 걸 줍니까?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공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분압은 같이 160을 마시는 거예요. 같은 분압을 마시는데 왜 나이가 먹을수록 저 분압이 떨어지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저 답을
명확하게 못 찾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울증 걸린 분들 또는 뭐 우울증 아니라 호흡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공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머리에서 산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떤 산소를 올려 보내줘야 심장한테 야 됐다 이 정도면 하고 만족해 할까요? 그러니까 피 속에 산소 포화도를 산소 분압을 감지해 가지고 심장한테 메시지를 떨어졌으니 저 분압이 높은 산소를 올려 보내줬으면 심장은 이제 연수는 그래 바로 됐어 이렇게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 거야 하고 바로 안정 메시지를 떨어질 텐데 계속 메시지를 줘봐야 산소가 없는 70이나 74나 80대는 이런 분압을 가진 산소를 피를 자꾸 보내주니까 얘는 급해가지고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더 보내라 하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은 심장은 얘는 단순해요. 얘가 지시 떨어지면 펌핑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펌핑질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한 피를 에너지를 가지고 심장이 이게 뛰다 보면 심장 근육까지도 이제 마비 증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굳어옵니다. 이게 심근건색이에요. 이게. 자, 저렇게 분압이 낮은 산소를 넣어줌으로써 여기 얘가 그 피 양 때문에 산소가 없는 피가 자꾸 위로 올라오니까 압이 꽉 차서 여기에서는 압력을 받아서 각종 행복 호르몬 분비 기능이 상실된 것이고 그 피가 위로 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상기 증상입니다.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기병이 바로 그 원리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러면 10대에서부터 나이가 먹을수록 산소의 분압이 떨어지는가? 여기서 잠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10대라고 해서 무조건 저 산소 분압이 103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이하고 관련 없이 구조에 따라서 호흡의 구조에 따라서 산소 분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에 따라서 산소 분압이 다르다 이 말은 늙어감으로써 퇴화되어 감으로써 호흡 근육들이 점점 축소해가는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나이가 젊더라도 호흡 시스템이 단절된다면 산소의 분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산소 분압이 각양각색일까? 사람마다 같은 10대라고 아니면 또는 같은 60대라도 산소의 분압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압력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몸의 구조에 있는 것일까?